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앞으로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에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면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익 신호등 시청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종목부터 부스터 종목까지 또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은행, 증권사, 연기금 펀드 매니저 등 기관을 두루 경험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고 현직 운용력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이십니다. 성장형 가치 투자와 실전 매매 수익률을 중심으로 톡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오랜 경험으로 글로벌 시황과 업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종목의 매매 타이밍까지도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교육 VOD를 위주로 홀로 서기를 도와주시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여기에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김동호 팀장님은요. 현직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프랍딜링 팀장으로 해외 주식, 또 국내 선물, 해외 선물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하는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철 본부장님의 수익률표도 보면요. 앞서 보이시는 이수페타시스 또 엔비디아 수혜주로 반도체 관련주죠. 5월 22일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무려 45%라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뷰노도 AI 관련주로 5월 26일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11%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매도한 수익률표도 살펴보시면요. 뷰노 지금 분할 매도해서 6월 2일에 분할 매도했죠. 12% 가까운 수익 실현 또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반도체로 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HPSP 반도체 관련주로 6월 1일에 매도해서 24%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또 기가비스는 신규 상장주로 하루만 해도 무려 10% 가까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또 칩셋 미디어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5월 19일에 매도해서 21.08%라는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하이브, 엔터주로도 지금 5월 3일에 매도해서 27.39%라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도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이 장세 속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수익 꾸준하게 낼 수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우측 하단에는요.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두 종목도 챙겨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SK 시그넷이 텍사스주에 첫 생산 기지를 마련했다는 충전 소식 외에도요. 국내 연구진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전지 공정법을 개발하는 등 전고체 소식과 더불어서 중국 리튬 가격 급등 소식까지 연휴에 연이은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요. 수산주, 소금주 등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인데요. 샵 3989번으로 김몬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중에서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면 이 QR코드 바로 닫히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 저희 김본부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출연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에 비추시기만 하셔도 휴대폰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요. 오늘 또 종가 베팅 종목과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타점까지도 무료로 제공되는 기회인 만큼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안 열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경제 김정철 본부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윗상단에요. 성장형 가치투자라고 보이시는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수요일에도 또 투자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주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정철 본부장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본부장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또 플러스 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월요일 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좀 적중한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은 좋은데요. 일단 제가 월요일 날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2610포인트가 저항이어서 이 저항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여기서 저항 매물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 계속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2022년 1월, 3월,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어느 정도냐, 여기가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계속해서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돌파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반면 코스닥은 490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오늘 실제로 코스닥이 1.24% 중이고 코스피는 0.23% 상승 중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 자체는 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시장 자체가 흐름 자체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따가 지수 얘기하면서 선물성 동시반기일이 내일이 이제 동시반기인데 동시반기일에도 불구하고 좀 조용하잖아요, 시장이. 근데 동시반기일 체크 포인트가 뭐뭐 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또 좀 이따 얘기 드릴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종목들 그다음에 좀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QR코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중에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 저희 전문가님 다음 주 월요일에 어렵게 출연하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조금 안 열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김본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무료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지난 거래일에서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0.22% 상승하면서 2621.15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전거래일보다는 1.13% 상승하며 880.15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김정철 본부장님의 도움 말씀으로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좀 여러분들 좀 좋지 않은 시장에서 이제 좀 괜찮은 시장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 업종을 어떻게 잡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을 우리가 잘 선별하지 못하면 지금 약간 좀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을 잘못 선택한다면 오늘 또 급등주들 같이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업종에 대한 컨셉을 좀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전체적인 지수 방향을 먼저 한번 보자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투자 매매 종합 보시면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순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데, 여기에 추가로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다. 근데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뻔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시장 동시반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건 제가 지금 바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물시장 동시반기일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인데 선물시장 동시반기가 뭐죠? 근데 선물옵션 동시반기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뒤에 내용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아마 이해가 금방 되실 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는 거는 선물이 이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중에 이제 선물하고 옵션이 있는데, 선물은 지금 우리가 3, 6, 9, 12월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인데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두 번째 목요일. 그다음 옵션은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달이 3, 6, 9, 12월에 만기일인 거죠. 그렇죠? 그럼 선물옵션 동시만기고, 예전에는 이게 뭐 지수 그다음에 주식 관련 모든 옵션에서 만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네마녀 날이라고 하셨어요. 네마녀 날이라는 게 이제 지수 선물 옵션, 종목 선물 옵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마녀가 있다 그래서 네마녀 날이었는데, 지금 이거보다 이제 상품 더 다양해져가지고 만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네마녀나 쿼드러플 리칭데이라는 말을 못 쓸 것 같고, 지금 이제 여기서 포인트, 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매수 차익 거래가 있고요, 매도 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매수 차익 거래라는 거는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매도하는 거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차익 거래는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거 왜 하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차익 거래라는 뜻이 뭐냐면요, 무조건 수익 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래.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무조건 수익, 실제로 무조건 수익이 나면 당연하죠. 무조건 수익이 나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하겠죠? 돈만 있으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물하고 주식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인프라와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주요 기관들은 많이 합니다만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 현물이 이제 요거라고 치면, 진한 녹색이라고 치면, 코스피 선물이 연한 녹색이라고 치면요, 코스피 선물이 쭉 올라가고 어느 정도 비용 구조를 넘어서는 수익이 나는 거래 포인트 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선물이 높죠. 훨씬 더 높죠. 그다음에 선물은 낮고, 그러면 이게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선물은 저평가되어 있죠. 이 차이를 먹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냥 무조건 수익이 나는 먹죠. 언제 먹냐? 이렇게 둘이 만나면 다시 이런 포인트가 되면은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차익 거래 때는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이걸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하고, 주식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도하는 거죠. 이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매도하면은 이게 나중에 다시 만나는 이 시점에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거죠. 만나는 시점이 언제인데요? 바로 만기일입니다. 만기일날 만나요. 만기일날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만기일날 동시에 무조건 가격이 똑같이 끝나니까. 그럼 이제 곧 만난다는 거죠. 곧 만난다는 건데, 그럼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죠. 선물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왔어요. 선물은 크게 안 내려왔는데, 이게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나와요.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써져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보시면은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344.1129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344.55예요. 그렇죠? 예, 선물하고 현물 지수는 각각 다릅니다. 예, 다른데 여기서 이 차이를 수익을 내는 건데 반대로 코스피 200 선물이 이렇게 쭉 빠지면 코스피 200 현물은 덜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저평가돼 있고 이게 저평가돼 있고 아이고 이게 고평가돼 있잖아요. 고평가돼 있는 걸 매도하고 저평가돼 있는 걸 매수하면 결국 만나면 이 점에서는 무조건 수익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래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래 방법들이 주요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매도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매도 차익 거래는 어떻게 한다? 주식을 매도하고 고평가된 주식 매도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청산이 되면 반대로 쏟아져요. 청산이 되면 반대로 쏟아지거든요. 예. 반대로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매도, 선물 매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식 매수, 선물 매도가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신경 쓰이는 거 뭡니까? 주식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 그럼 주식이 매도가 된다. 주식이 매도가 된다라는 이 청산이 된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보통은 매수 차익 거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 차익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매도 차익 거래보다도. 이 매수 차익 거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수 차익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식을 매수하는 데는 돈이 안 들죠. 선물을 매도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주식을 매도하는 데는 돈이 좀 들어요. 왜냐? 공매도해야 되니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공매도를 하면 차익 파는데 돈이 들거든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 차익 거래가 훨씬 더 많아요. 많으니까 주식 매도가 청산할 때는 주식 매도가 쏟아지는 만길날 쏟아지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니까 만길날 지수가 많이 밀리는데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 좀 다르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344.45예요. 이게 6월물이고요. 9월물 코스피 200 선물 9월물이 346포인트입니다. 훨씬 더 높아요. 9월물이 지금. 그래서 현재 지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 저평가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주도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7,000개. 이거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1일부터 따지고 보면 13,000개를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꼭 좋아서 선물 매수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만기일날 9월에 만기가 될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크게 손실 볼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이익 볼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선물에서 쭉 매수하면 선물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해킹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우리 수급이 만기일까지는 나쁘지는 않다. 다만 매수가 롤오버하기는 아주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6월 달에 단기 배당 리스크가 있어요.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 배당 부분을 반영을 하면 이것도 그게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리스크 포인트 하나 빼고는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좋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제가 코스피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2,460포인트까지 5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하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한 9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한번 봐보는 전략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시장 수급은 사실 뭐 엄청나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차익 거래를 지금 현재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반하지 못하고 지금 매도 차익 거래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 기존 보유 물량을 조금씩 매수 차익 거래했던 걸 청산하니까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선물 매수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현재 대형주에서는 매도가 조금 나오니까 현재 대형주가 약간 물리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나 중소형 쪽에서는 조금 더 괜찮다 그나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이 그래서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서 보시면은 시장이 약간 보이는 건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다. 그리고 FMC 관련해서 FMC에서
현재 블랙아웃 기간이죠. 미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정도만 조금 반영되고 있지 나머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얘기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뭐 뒤에 또 내용에서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종목이나 이슈 계속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좋지 않은 시장에서 지금 좋은 시장으로 변하고 있기에 업종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으로 현재 뭐 6월물 선물지수 저평가로 외국인의 선물 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가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만기 때는 큰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개별 장세 속에서도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든 이런 개별 장세 속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계속해서 QR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시황 분석부터 오늘 오전에 핫했던 이슈들에 관한 기사들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정보들까지도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들까지도 무료로 다 받아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를 이어서 한번 보자면요. 이렇게 혼자서는 대응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수혜주로 또 알려져 있는 반도체 관련주죠. 5월 22일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4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뷰노도 AI 관련주로 5월 26일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11%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한 수익률표를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습니다. HPSP, 기가비스, 칩셋 미디어는 모두 다 반도체 관련주로요. 전문가님이 5말 6초, 5월 말과 6월 초에 반도체를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전문가님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반도체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HPSP 6월 1일에 매도해서 24% 가까운 수익 실현, 기가비스도 최근에 신규 상장주죠. 하루 만에도 무려 10% 가까운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하이브는 엔터주로 3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27.39%란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수익률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해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뭔 얘기인가 할 텐데 이런 것도 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익률도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자, 하이브를 지난번에 4월 10일 날 공략해서 다시 반등 나와서 우리는 수익 실현 하이브를 20% 수익 실현 완료했죠. 완료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 많이 공략했는데 SNS가 47% 수익 완료했고 이게 30%에서 7%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수익률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때 들어왔냐에 따라서 노란색 글씨 오픈 채팅방에 좀 빨리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한 47% 났고 좀 늦게 들어왔다 하시는 분은 한 30%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SL, SL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SL도 목표가 38,800원 얘기 드렸는데 39,900원까지 찍으면서 목표가 수익 실현했고, 그다음 칠센미디어도 수익 실현 완료해서 한 24%에서 21% 수익 실현. 자, 기가비스 상장하자마자 저희가 단기 공략해서 수익률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HPSP 얘가 20% 넘게 수익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제가 HPS도 29,000원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물론 29,000원은 가볍게 갔어요. 가볍게 갔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다른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33,300원까지 HPS는, 찍고 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노리고 있는 종목이 뷰노예요. 뷰노인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유닛을 우리가 원래 공략을 했었어요. 유닛을 공략을 했는데, 제가, 유닛은 이게 유닛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유닛은 저희가, 계속 공략을 해서 그 구했더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 메시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오픈 채팅방인데, 유닛 보시면은, 이날 우리가 유닛을 42,700원에 매도했어요. 42,700원. 지금 얼마인데요? 11만 원이죠? 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노란색 메시 오픈 채팅방에 유닛이 또 올라가니까, 또 사가야 됐어요. 또 사가. 제가. 유닛 매도한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급등이네요. 이건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겁니다. 수익 내도 사가야 돼요, 이제는. 더 가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루닛을 못 잡았기 때문에, 루닛을 보유를 계속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고 있다? 뷰노를 공략하고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는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암진단 관련. AI 암진단 의료기기 장비 관련주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현재 뷰노도 지금 목표가를 한 24,800원을 잡고 있는데, 오늘 24,800원을 못 찍었어, 또. 이 오늘 또 24,650원까지 찍었네요. 150원 모자라가지고, 여정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고 루닛이 계속 가진다면 뷰노도 같이 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어서 현재 지금 뷰노도 현재 공략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전체적인 수익률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도 좀 수익률을 좀 이렇게 좀 트렌드에 맞게 좀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런터 메신저에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거 하이브였어요. 하이브도 지금 1%는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공략했던 건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공략을 막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했던 섹터 분야는 사실 조선이나 이쪽인데 지난번에 HSD 엔진을 우리가 그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우리가 얘기 드리고 나서 이 종목을 종가 베팅으로 얘기 드렸는데 저희가 종가 베팅 그날 공략 못하고 다음에 그 종가 베팅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종가 베팅 공략하고 6월 2일날 공략하고 지금 현재 6월 5일날 죄송합니다. 자 6월 5일날 5% 넘게 수익 났고 그 다음에 오늘 추가로 또 플러스로 돌리고 있어요. HSD 엔진. 우리가 현재 지금 상당히 좀 잘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노란통보시 오픈 채팅방에서 드리고 자 TV방송 수익팀 횡방송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종목이고 종가 베팅했던 종목, 종가 베팅했던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빨리 이런 거 같이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노란통보시죠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는 장세 속에서 혼자서 대응하기 정말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은 이런 장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이시는 매도한 수익률표를 보면요. 정말 종목이 다양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HPSP는 24% 가까운 수익 실현, 기가비스는 하루 만에도 10% 가까운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하이브도 엔터주 관련주로 27.39%라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엔터주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는 OCI로도 25% 가까운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하신다면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계속해서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입장하시면요. 오늘도 전문가님이 오를 만한 종목, 2종목, 또 종가 베팅 종목부터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2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무료로 노란톡방에 제공하는 기회인 만큼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SK 시그넷이 텍사스주에 첫 생산기지를 마련했다는 충전 소식 외에도요. 국내 연구진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전지 공정법을 개발하는 등 전고체 소식과도 더불어서 중국 리튬 가격 급등 소식까지 이런 소식들이 휴장때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반도체보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조금 더 유망하게 바라볼 만한 관련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좀 제가 노란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챌린지가 아무거나 이제 가지는 않는다는 걸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신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섹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에 전체적으로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반등할 때 기존 강세 종목들이 강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강했던 SK ITEC가 오늘 안 가거든요. 마이너스 3%입니다. 오늘. 분리막 관련주고 SK ITEC가 그동안 너무 안 가가지고 2차 이제 다 쉴 때 혼자 갔거든요. 거의 무슨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슨 청개구리 양치기 소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2차 또 가니까 SK ITEC는 안 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가는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실 때 좀 나눠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차전지가 재반등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시 불 붙냐? 근데 불은 안 붙은 것 같아요. 불 붙으려면 전체적으로 좀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또 양극재 옛날에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한 차례 올라가는 거라서 그럼 최근에 이차전지가 좀 뭐가 이슈가 있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전기차 인도량이 급증했다고 지금 이제 MC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자, 현대차가 역시도요 미국 전기차 판매량 역대 최대입니다. 자, 5월 판매량이 전체 14만 7천 대 팔았는데 그중에 2만 6천 대가 전기차예요. 연율로 따지면 69% 성장했고요. YOY라고 하죠. 연율로 따지면 69%가 성장한 건데 이게 보조금 이슈가 보조금 못 받고 있는데도 이 정도 팔았다는 거는 정말 잘했다. 현대차 기아가 잘한 거다 이거.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GM 같은 경우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요 만대도 못 팔았어요. 근데 역시 현대차 기아가 어느 정도 좀 선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회사죠.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양극재 전구체에 1조 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GM과 합작 공장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이제 호재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최근 테슬라 역시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잠깐만 보자면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괜찮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테슬라가 간다고 해서 2차전지가 무조건 같이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강할 때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테슬라 주가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203달러가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걸 돌파하고 나서는 추세가 상당히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 한 250달러까지는 반등이 가능한데 왜냐면 여기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충분히 이 갭 내으로 분명히 올라가는 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거 갈 때 좀 같이 가는 흐름이 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테슬라 꼭 납품주만 괜찮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꼭 테슬라 납품주 말고도 우리 2차전지 관련해서 충분히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는 좀 다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그리고 또 2차전지 중에 또 전기차, 2차전지는 전기차에 대부분 쓰는데 충전 시장이 매우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시그넷이 급속 충전 분야 지금 현재 1위인데요. 미국에서 1위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SK 시그넷이 원래 이렇게 잘했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겠죠. SK 시그넷이 원래 급속 충전 미국 1위였는데 시그넷이 1위였죠. 근데 SK가 인수했습니다. 인수했으니까 SK 시그넷이 그냥 1위 한 거죠. 원래 거기서부터 회사 만들어가지고 키워가지고 1위 한 거 아니에요. 인수해가지고 1위 한 건데 전기차 충전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SK 시그넷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안 갔던 종목들 중에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충전 관련주들이 좀 안 갔어요. 대표적으로 에스트레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가 거의 오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도는 원PM이가 또 유명하죠. 원PM이가 있는데 원PM 역시도 거의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밀렸죠. 밀려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전 관련주도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2차 랠리보다는 이제 선별적 상승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전구체입니다. 전구체인데 이 전구체가 도대체 뭐죠? 전구체가 뭐냐? 이 전구체를 설명하려면 이제 또 한 세월인데 일단 먼저 대충 얘기하자면 화학 반응을 할 때 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전구체라고 합니다. 이걸 전구 물질 또는 뭐 성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거의 반응물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화물에 많이 쓰이는 건데 요 전구체 물질이 중간 매개체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또 요게 들어와서 뭘 만드느냐? 양극재, 음극재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양극재 만들 때. 근데 이 양극재, 음극재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전구체는 아직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이슈가 되지 못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전구체 관련해서 한번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전구체 관련 중이에요. 왜냐하면 전구체 투자하고 있죠. 양극재 투자하고 전구체 투자했으니까. 자,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분야는 추가 증설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가 왜 좋았냐면 안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실적도 괜찮고 수요도 많고 공급도 점점 늘리고 있고에 대한 이
이 삼박자가 아주 좋았는데 지금 이제 뭐가 제한이에요? 공급 여력이 제한적이에요. 공급이 빠르게 늘 확률이 낮단 말이에요. 지금 증설 왕창 하긴 했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증설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설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양극재육제가 실적을 상당히 많이 찍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문은 엄청 많은 뭐예요? 내가 생산을 해서 갖다 줘야지 뭐 팔아야지 그게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지금 만드는 족족 지금 공장 만들고 있는데도 부족해가지고 못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이슈는 좀 제한적이다. 반면 전구체 분야는 예자 목표치 한참 미달했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랑 이 증설하는 이 로드맵이 상당히 좀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분야에서 급속 완성 충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구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포인트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를 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가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들이 오늘 한 번씩 조금씩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대표적인 회사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도 이것도 하니까. 에코프로가 오늘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오늘 13% 급등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서 이게 먼저 뜨고 이 다음에 주로 뭐가 가느냐라고 보면은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성일하이텍도 비슷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이쪽에 좀 관심을 갖자. 왜냐하면 이쪽은 가격보다 되게 적고 하니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본격적인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20년대 후반 한국 양극재 기업들 전구체 내자율인데 내자율 보면은 향후 앞으로 후반에 55%가 목표고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비엠은 20%, LNF도 15%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그래도 50% 넘는 게 없어요. 전구체는. 그래서 전구체 쪽 양극재 기업별로 전구체 내자율에 우리가 좀 집중하자. 전구체 내자율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 이렇게 좀 드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주요 업체들 점유율을 보자면 이제 자동차 점유율입니다. 자동차 점유율 좀 보자면은 이런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씩 현재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022년에 우리가 2022년에 10%였는데 2023년 돼서 10.7%까지 올라왔죠.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것들은 뭐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좀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보자면요. 제가 관련주들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충전 관련주도 또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토비스 같은 경우도 충전 관련주거든요. 2차전지 충전 관련주인데 토비스가 충전 관련주인가요? 네, 여러분은 잘 모르셨을 겁니다. 토비스라는 종목도 2차전지 충전 관련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간 순매수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토비스는 뭐 당연히 뭐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고 다 합니다만은 이쪽 2차전지 충전이 신사업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자금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전자금융이 무슨 상관이 있죠, 전기차하고? 네, 한국전자금융이 이게 무료 주차장에서 충전하는 사업을 해요. 네. 무료 주차장 충전하는 한국전자금융이 대표적인 뭐예요? 키오스크가 돼요. 키오스크인데 키오스크 무료 주차장에서 뭘 하죠?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 딱 서 있잖아요. 무료 주차장에. 네. 전기차도 당연히 키오스크가 필요하겠죠. 네. 관련주로 엮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이 좀 많이 올랐고 제가 이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였는데 그새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을 받으면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성일하이텍 아까 얘기했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백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백광산업 전구체 관련주인데 전구체 관련 중에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광산업. 백광산업인데 백광산업 주가 거의 하늘로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투자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 잡았어야 돼요. 돌파할 때 잡았어야 돼요. 돌파할 때 못 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백광산업이 현재 주도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주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땡땡땡땡땡 요거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 종목으로 얘기 드릴 것 같은 이 종목도 바로 전구체 관련주입니다. 전구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상당히 좀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현재 돌아나오고 있는 중인데 돌아나오고 있고 이제 전구체 관련주고
2차전지 소재 관련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노란스포시 오프세트만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전기차 이슈로는 노란불이지만 또 주목해봐야 할 충전 2차 전지 관련주로는 5종목도 유망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요. 토비스, 한국전자금융, 성일하이텍, 백광산업,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은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인데요. 전고체 관련주이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이자 전고체 관련주로도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산주, 소금주 등 오늘 오전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산식품 공급 차질 우려감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성인 것 같은데 투자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 바라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게 물이 오염된 거잖아요. 바다가 오염된 건데 그런데 왜 수산주가 왜 오르죠?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금이 귀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소금 관련주도 오르고 막 하고 있는데 염전 관련주도 오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래서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인데 결국 못 오를 종목까지 같이 또 오늘 다 같이 오르는 건데 저희 이 중에서 약간 몇 가지를 여러분 1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한 번 더 꽈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늘 듣고 한 번 더 꽈서 생각해보는 내용까지 한번 여러분 같이 얘기 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산주, 육계 관련주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거 바로 추정합니까? 추정하면 안 되죠, 당연히. 추정하면 안 되고 이게 8월에 아마 방류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도쿄전력이 지난 5일날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사용되는 해저터널 안으로 약 6톤의 바닷물을 주입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좀 더 이제 지나면 방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천연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안전 우려까지도 이제 지금 생긴 거죠.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전 결론적으로 수산물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아니, 수산물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오늘 컨셉은 뭐냐면 염전이든지 아니면 사조 시푸드나 뭐 이런 데처럼 원양업 하는 쪽이 지금 뜬 거예요. 멀리서 잡아오는 건 너나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컨셉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됩니다. 이것도 동의가 안 되고 제가 볼 때 동원수산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추경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윗꼬리까지 달리고 있잖아요. 윗꼬리 달리면은 사실 추경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거 수산 관련주들. 어차피 8월에 방류가 그럼 될까요? 진짜로? 할 것 같은데 보니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일본 수산물 오염수 안전하다잖아요. 일본이 먹을 수도 있다잖아요. 그럼 지들이 먹지 왜 바다로 버립니까? 왜? 자기들 먹어야지 그거. 일본 제가 나중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거 일본이 상품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 호수에다 버리지 물도 부족한데 자기 호수에다 버리지 왜 그 바다에다 버릴까요? 이거 일단 이거 상당히 좀 힘든데 일단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버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육개미 다른 사료 관련해서 정말 상상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수산물 못 먹으면 이제 닭이라도 먹자 약간 이 컨셉인데 당연히 충분히 이해되는 컨셉이긴 합니다. 근데 수산물 대체 육개 관련 급등인데 저는 이거보다 육개 관련해서 뭘 노리냐 차라리 요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복날이 곧 다가오잖아요. 복날에 한 번씩 튀잖아요. 육개 관련해서 그런 트레이딩 전략 단기적인 기술적 대응만 진행하자. 육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수산물은 접근하지 마시고 육개 관련주도 접근하더라도 단기적인 기술적 흐름으로만 하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된다. 어떤 정보 봐야 된다. 궁극적 오염수 방류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방사능 측정하고 오염 제거하는 관련주를 봐야 돼요. 고온 방사능 측정하고 오염 제거하는 관련주 올랐을까요?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거는 솔직히
방사능 측정하고 오염 제거하는 관련주는요, 실적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평가받은 종목도 있고요. 여기서 심지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후쿠시마 오일수 방류했어요. 그럼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방사능 측정기 꽂아놓고 방사능 나오는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겠죠. 저는 합니다. 저는 일본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을 어떻게 해요? 이순신 장군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지애한테. 외구들은 천성적으로 잔인하고 믿을 수가 없는 족속들이라고. 임지애한테 이순신 장군님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얘네를.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방사능 측정 및 오염제 관련주를 봐야 된다. 자, 관련주들 대정화급, 시노펙스, 이수학, 올 이수학 이것까지 같이 오르는 컨셉인 거예요. 오르비텍, 한창산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다 나쁘지 않아요. 자, 먼저 대정화급. 대정화급 실적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게 1,600억밖에 안 돼서 시총이. 그 다음에 시노펙스. 시노펙스는 근데 원래 시노펙스는 상당히 좀 유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근데 저 시노펙스 오랜만에 봤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노펙스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수학 안드로메다에 가서 이거 어떻게 못 보고요. 주가가 거의 안드로메다 날라갔죠. 그래서 오르비텍, 한창산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르비텍은 원자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방사능 오염 제거 관련주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주가 밑바닥에 있으니까 원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창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산과 육계, 방사능 관련주로 지금 5종목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5종목도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또 이 5종목으로도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 계속해서 QR코드 나오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QR코드는 지금 이제 5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하셔야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낼 수 있겠죠. 지금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기에 오늘도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전구체 관련주를 여러분한테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일하이텍 하면 좋은데 성일하이텍 하고 싶은데요. 사실 성일하이텍이 오늘 올라버린 바람에 바로 에코앤드림. 아까 여러분 여기 쭉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얘기드렸던 것 중에 여기에 있어요. 땡땡땡땡 5글자. 5글자. 제가 5글자 정확히 갖고 왔죠.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입니다. 에코앤드림 이거 전구체 관련주고요. 2차전지 전구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에코앤드림도 최근에 상당히 좀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앤드림. 자, 돌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62.2% 골든크로스 직전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매물벽이 하나 있긴 합니다. 매물벽이 하나 있는데, 43,000원까지는 빠르게 좀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성일하이텍이 좀 마음이 가긴 하는데, 성일하이텍은 우리가 중장기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좀 보시더라도, 에코앤드림은 종가 베팅기로 오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갖고 나왔으니까, 이게 전구체 관련주다라는 거 반드시 한번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이다.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으로 오늘은 딱 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로 오늘 에코앤드림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QR코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휴대폰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꾹 누르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입장하시면 방금 전에 가지고 오셨던 유망 종목인 에코앤드림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무료로 노란톡방에서 다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